안녕하십니까. 이슈포커스 시간입니다. 원한다면 언제든 북한과 만나서 대화하겠다. 핵무기를 포기한다고 선언하지 않아도 만날 수 있다. 북한의 정권 교체나 붕괴를 추구하지 않는다. 북한에 만일 이상 상황이 발생해서 미국이 북한 내로 진격하더라도 일시적이니까 중국은 걱정할 필요가 없다. 이게 누가 한 말일까요? 네, 미국의 국무장관이 한 말입니다.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겠죠? 네,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의 대북 대화 제의, 오늘의 이슈입니다. 네, 주영석 기자 함께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제가 앞서서 몇 가지 좀 예를 들었는데요. 이 말들, 틸러슨 국무장관의 이 말, 의미를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미국이 이 북한 문제를 굉장히 현실적으로 바라보고 있다. 이제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북한이 사실상의 핵무기를 지금 보유했다고 대부분의 전문가들도 국가들도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고요. 다만 국제적으로 공식적으로 인정을 안 할 뿐이지 실질적으로는 핵무기를 이제 가진 것으로 보고 있는데, 이제 그런 북한에 대해서 비핵화를 무조건 요구하고 모든 무기를 없애고 이런 식의 요구를 하는 것은 지금 단계에서는 이미 좀 비현실적, 의미가 없다. 네. 비현실적인 거죠. 초반이었다면, 핵 개발을 막 시작하던 초창기였다면 당연히 그게 의미가 있는데, 지금은 무기를 다 손에 쥐고 있는 상태에서 무기 보유라는 것이 굉장히 비현실적이라는 점. 그래서 그런 현실을 어느 정도는 이제 받아들인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사실 이 북한이 핵무기를 이제 확보했다고 보여지는 이 순간에 미국이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죠. 북한과 협상하지 않으면 결국 물리적으로 뺏는 거예요. 간단합니다. 북한이 핵무기 가졌는데 내놓고 대화하자. 근데 본인들이 스스로 안 내놓으면 강제로 이제 뺏을 수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선제 타격하고 전쟁을 하거나 해야 되는데, 그건 너무나 많은 희생을 초래할 수 있고, 또 북한의 위치가 뒤에 중국, 소련 등이 있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이것이 빌미가 돼서 어떤 세계대전까지 갈 수도 있고, 또 이게 핵전쟁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좀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후폭풍이 예상되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해결하는 건 지금 단계에서는 좀 비현실적이 아닌가. 역시 그렇다면 유일한 해결책, 북한의 현실을 어느 정도 인정해 주면서 그 안에서 이제 해결책을 찾는, 이제 그런 쪽으로 미국이 지금 움직이는 어떤 신호를 주는 것이 아닌가 해서 굉장히 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이제 들었을 때, 그러면 결국 미국이 북한의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해 주는 건가? 이제 이런 생각이 들 수 있거든요. 네.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그거는 조금은 성급한 것 같아요. 네. 물론 어쩔 수 없이 협상을 하다 보면 최종적으로 인정하는 단계로 갈지는 모르겠는데, 그것은 미국도 사실 그렇게까지 가기 싫은 최종 단계고요. 마지막에 어쩔 수 없을 때 이제 마지막 단계고, 지금은 상견례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미국과 북한이 분명히 만나야 될 필요성을 서로가 생각을 하는데, 여러 가지 이유로 지금 못 만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됐다. 다 치우고 일단 만나자. 뭘 들고 있는지 상관하지 않고 일단 만나자. 네. 다 됐다, 다 치우고 뒤에 어떻게 하든 다 치우고 일단 만나자. 만나야지 일단 우리가 뭐라도 해결하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상견례를 제안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상견례 하는데, 처음으로 만나는데 무슨 조건이 필요하겠습니까? 일단 만나면 되는 거지. 그런 차원에서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이 조건 다 없애고 만나겠다는 것은, 그것이 최종적으로 미국이 북한의 요구 조건, 그러니까 북한과의 협상에서 아무런 조건 없이 다 받아들이겠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북한과 만나는 데 있어서 조건을 달지 않겠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지금 단계에서는 성급하게 미국이 이제는 그럼 북한 핵을 이제 인정해 주나 보다, 이건 아니고요. 북한과 만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아무것도 따지지 않겠다, 무조건 만나겠다, 이제 그런 차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하튼 북한이 핵을 쉽사리 포기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만은, 네, 그렇죠. 만일 그런 의사가 있다 하더라도 뭔가 조건이 있을 터인데, 그런 조건도 만나야 얘기가 나온 터이니 일단 만나자, 이제 그런 것으로 이제 우리가 볼 텐데. 네. 얼핏 보면 또 트럼프 대통령 상당히 강경한 입장을 계속 보이고 있잖아요. 네. 그 렉스 틸러슨 장관과의 이런 말이 얼핏 좀 엇박자 같이 보이기도 하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허버트 맥메스터 국가안보회의 보좌관, 그 맥메스터 보좌관도 사실은 틸러슨 국무장관과 비슷한 발언을 좀 했죠. 맞습니다. 그래서도 우리가 이 틸러슨 국무장관의 발언이 상당히 좀 진정성이 있고,
미국 행정부 내에서도 이게 지금 이 단순한 어떤 특정한 인물의 돌발 발언이 아니라 이게 좀 이런 쪽으로 진행이 된다 보다 조율된 그런 느낌이 드는 것이 허버트 맥메스터 지금 말씀하신 대로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보좌관이 바로 어제 이 틸러슨 국무장관이 발언한 그 시기와 비슷한 시간 틸러슨 국무장관이 워싱턴 DC에서 열린 한 토론회에 참석해서 이런 말을 했는데 같은 워싱턴 DC에 있는 다른 회의였습니다. 영국의 싱크탱크인 그 펄리시 익스체인지가 주최하는 그런 행사였는데 거기에 참석해서 북한에 대해서 언급했는데 상당히 그 틸러슨 국무장관과 좀 비슷한 느낌. 네. 뭐라고 그랬냐면 바로 지금이 북한과 무력 충돌을 피할 수 있는 마지막이자 최고의 기회다. 이런 언급을 한 거거든요. 이 발언과 북한과 아무런 조건 없이 만날 수 있다는 게 굉장히 좀 일맥상통하는 느낌이 있고요. 이 발언이 나왔을 때랑 거의 비슷한 시간에 같은 워싱턴 DC 공간에서 틸러슨 장관의 발언이 있었죠. 그런 점에서 보자면 이것이 그 강경 일변도로 보였던 트럼프 행정부의 북한에 대한 분위기가 좀 달라지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지금은 뭐 선제 타격할지도 모른다는 겁도 많이 줬고 또 여러 가지 압박을 가하고 제재를 가하고 이제 그런 분위기였는데 그런 쪽에서 조금 탈피하는 그런 느낌이고 거기에 더해서 이제 허버트 맥마스터 보좌관도 북한의 레짐 체인지를 추구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 이런 얘기했는데 어제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북한 정권의 붕괴를 바라는 게 결코 아니다. 거의 아주 비슷한 아주 비슷한 워딩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 현재 물론 트럼프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 가장 상석에 있지만 바로 그 옆에 있는 두 사람이라고 한다면 북한 문제와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두 사람이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 이 허버트 맥메스터 보좌관인데 두 사람의 발언 내용이 상당히 비슷했다. 똑같은 날, 같은 날, 거의 같은 시간에.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에는 무슨 소리냐? 그런 말 그 말도 안 된다. 북한과 대화는 무슨 대화? 이런 식의 얘기를 안 하고 가만히 있어요. 지금. 예, 그렇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점을 본다면 이것은 돌발적인 발언이라기보다 이제 그 트럼프 행정부에서 이런 쪽으로 이제 방향을 가닥을 잡은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엇박자라기보다는 뭔가 이제 조율은 좀 된 것 같은 느낌은 있는데요. 네네. 그리고 다시 또 이제 틸러슨 국무장관 쪽으로 연결을 좀 시켜보고 싶은데 틸러슨 국무장관이 북한의 만일 이상징후, 뭐 변고라는 표현을 써도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 게 있으면 중국과도 어떻게 하겠다는 논의를 했다는 뭐 이런 얘기를 해서 그럼 미국의 국무장관으로서 상당히 쉬운 말이 아닌데 했어요. 네, 맞습니다. 더군다나 그 얘기하면서 전제를 달았죠. 변고를 우리가 이제 상정을 해서 미국이 북한의 변고가 날 때 어떻게 행동할 것이고 중국은 또 어떻게 좀 대비하고 있고 이런 얘기를 서로가 논의했다고 하는데 변고라고 하니까 혹시라도 미국이 북한을 뭐 선제 타격한다든가 전쟁을 한다든가 이런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 것은 절대 아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북한을 무력으로 어떻게 한다는 것은 아니고 지금 현재 북한 상황이 좀 불투명하니까 만에 하나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을 때 우리는 대비해야 된다. 더군다나 북한이 핵무기를 지금 보유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정확히 몇 개나 갖고 있고 위력이 어느 정도인지는 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그러나 분명히 상당한 정도의 핵무기를 지금 보유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그런 핵무기가 북한의 혼란을 틈타서 여기저기 흩어져서 정말 그 위험한 테러 집단이라든가 그런 손에 들어갈 경우에는 정말 걷잡을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을 이제 막아야 된다는 얘기인데 여기서 한 가지 재미난 것이 변고죠. 그러니까 미국이 외압을 가하지 않는 변고라는 건 우리가 흔히 생각하면 뭐 김정은의 돌연사라든가 뭐 암살이라든가 쿠데타도 있고 근데 그런 것은 다 인위적인 거거든요. 근데 그것이 물론 가능성이 있지만 또 하나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북한이 최근에 계속 핵실험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북한의 그 핵실험하는 지역이 굉장히 좀 집안도 불안정해져 있고 좀 무너지는 이런 모습 보이고 있고요. 영변 핵시설이라든가 이런 쪽에 그래서 계속 핵실험하다가는 무슨 이 엄청난 또 이 재앙 같은 게 자연재해 같은 거 그러다 보면은 뭐 방사능이 누출이 될 수 있고요. 그런 상황도 지금 염두에 두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계속 핵실험하고 미사일 발사하면서 북한 땅이 흔들리다 보니까 백두산도 지금 뭐 화산폭발, 백두산 폭발할 경우에 그 여파가 어디까지 미칠지 아무도 장담 못합니다. 지금 나오는 얘기로는 일본까지도 심각한 영향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그런 점에서 보자면 인위적인 변고 플러스 자연적인 변고도 상당히 지금 염두에 두고 뭐가 됐든지 간에 북한이 어느 날 갑자기 무슨 일이 벌어져도 이상할 것은 없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차원에서 이 어제 틸러슨 국무장관의 발언 그리고 이 맥메스터 보좌관의 발언 등이 굉장히 좀 의미가 있고 이 맥메스터 보좌관이 중국 얘기했고 또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도 중국과 협의한다는 얘기했고 그래서 이게 단순히 우연으로 보기엔 너무나 많은 부분이 겹치거나 이 서로 통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보더라도 이게 우연이긴 어렵고요. 네. 지금 무언가 조율은 트럼프 좀 행정부가 된 듯한. 조율이 돼 있고 물 밑에서는 지금 북한 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상당한 정도의 지금 작업이 들어가고 있지 않은가. 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북한과 미국이 이제 만나는 것이 정점을 찍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역시 물리적인 해결보다는 이런 그 외교적인 해법이 북한 핵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이 어떤 계기로 다가오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북한이 이런 좋은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바로 그 점이죠. 네. 네. 이 경찰서에서 유력한 용의자를 놓고 조사하는 과정에서도 이 원래 굿캅, 배드캅 전략이 있죠. 한 경찰이 와서 막 소리도 지르고 좀 무섭게 조사를 하다가도 그 경찰이 슬그머니 나가면 갑자기 나긋나긋한 경찰이 들어와서 살살 달랩니다. 그런데 두 경찰 모두 목적은 하나, 진실을 얻어내기 위함이죠. 트럼프 대통령은 연일 북한에 대한 강경 모드로 일관하고 있는데 틸러슨 국무장관은 대놓고 대화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를 놓고 일각에서는 대통령과 국무장관이 엇박자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엇박자라면 걱정이고요. 다만 굿캅, 배드캅 전략이라면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이슈 마칩니다. 주영석 기자 수고 많았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